지난 7월 인천공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독립정신답사단 14기가 모였습니다. 선발 심사와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고 드디어 출발의 순간. 저는 원래 이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래서 평소에 이제 유적지 답사라든가 아니면 여행 같은 걸 좋아해서 자주 다니는 편인데, 마침 이제 저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독립정신 답사단 그 공고가 나와서 우연치 않게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돼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건 제 눈으로 봐야지 이제 확실히 아는 기분이 나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행이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해준다고. 그리고 여행을 통해 마음의 키를 훌쩍 키워서 돌아오게 된다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우리들. 이번 여행이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저마다의 마음을 안고 도착한 블라디보스톡에서 곧바로 자루비노로 향했습니다. 155주년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온 거는 러시아에서 한인들이 이주한 해를 기록한 게 있는데, 그게 러시아에서는 1864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2014년이 한인 위주 150주년. 낯선 땅에서 조국을 위해 싸웠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독립운동의 피 맺힌 흔적을 따라 100년 전 그 시간의 터널로 건너갑니다.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주의 주도 블라디보스토크. 16세기 동방을 지배하다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졌다는데요. 실제로 푸틴이 제일 먼저 자유경제특구로 개방시켜 동방 정책의 핵심 도시로 나날이 성장하는 중입니다. 남북 평화의 훈풍이 이곳까지 불어오고 있다니 그동안 묻어두었던 연해주 항일 유적지 발굴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옛 발해의 땅, 초기 한인들의 터전, 그리고 항일운동의 거점지였던 크라스키노 지역에서 우리의 첫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제14기 독립정신답사단 발대식이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기념비 앞에서의 발대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출정 선언문을 읽어내리는 순간 마치 그분들의 결의처럼 비장함까지 느껴졌으니까요. 한북 지역에 있는 일본군을 섬멸하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그 살려준 사람이 도리어 안중근과 그 의병이 어디에 있는 것을 일본 군대에 고자질해가지고 안중근과 그 부대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흘 이상 굶고 이렇게 망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왼쪽 무명지 마디를 잘라 조국 독립에 목숨을 내놓기로 결의했던 순간 12명의 동이단지회 열사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상책이 한 점 없는 나의 손을 보니 왜 이리 부끄러울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후세대를 위해 이 손에도 굳은 살과 주름을 만들어가리라 결심해봅니다. 단지동맹비를 뒤로하고 이동한 곳은 크라스키노 전망대. 이곳에서 러시아 한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니. 발해의 염주성터와
옛 한인들의 터전 연추리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이쪽은 이제 그 연추 이 크라스키노 중심지는 그 당시 이제 얀치어 이제 상얀치어는 이 러시아 군인들이 사는 집단 군영이었고 140년 전 굶주림과 폭정에 견디지 못한 한인들은 두만강을 건너와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도록 일을 해서 불린 재산을 자신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떠나게 했던 그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내놨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운명을 함께하며 험한 시간을 견뎌온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질 적에 처음에 적어도 아주 가시적인 거는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한성정부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상해, 또 하나는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해주 지역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한국민의회 정부라 그랬습니다. 이 정부가 제안을 합니다. 이 3개를 합쳐야 된다. 그래서 한성정부와 상해 임시정부를 합쳐가지고 9월 초에 통합 임시정부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합 임시정부로 발전하는 이 3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합니다. (1863년) 두만강을 건너 13가구 조선인들이 처음 정착했던 지신어 마을은 이제 국경 출입 통제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삶의 흔적은 없고 갈대밭과 철조망만 뒤엉킨 풍경들이 지나온 우리의 역사를 보는 듯했습니다. 고려인 자치구역이 있었던 우수리스크 지역. 이곳은 애국지사들이 무기와 탄약을 구했던 거점지로 1911년 처음으로 한일 합병 반대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최강 선생님 그 개인 박물관으로 이제 이 지역이 독립운동의 거점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최재형 선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사를 논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으로 가기 전 사격 연습을 했던 곳. 자기 이제 뭐라 그럴까 이즘 자기 그 주의를 가질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작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부 또 그 안에서 이제 고려인들 운동가들의 또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최정생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것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1920년 그 니양 사건이라고 하는 소위 이 4월 참변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4월 참변에 어느 곳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사망한지는 자료상 알 수 없지만은 4월 6일 일본군에 의해서 동지들과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집에서 일본군에게 끌려나가 총살을 당했으니 원통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는 20, 30 꽃다운 삶을 기꺼이 내놓고 죽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조국이라는 걸. 나의 조국, 잊고 살았던 말이 가슴 저 밑에서 선명하게 살아오릅니다. 한일 합병 당시 연해주에만 3만여 명의 의병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1917년 5월 한인 대표 100여 명이 모여 전로 한족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 지역에 중앙총회를 조직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있기 전 우리 민족 최초의 임시정부 본부이니 우리에겐 아주 유서 깊은 유적지입니다.
하지만 학교로 변해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피 맺힌 역사의 유적 하나 제대로 지켜줄 수 없는 분단된 조국을 가슴에 품고 고려인으로 살아온 이들. 우리는 그 오랜 시간들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수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의 고려인 역사관. 지난 2009년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해 개관하여 러시아의 소수 민족으로서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자치회관입니다. 구한 말 조국을 떠나 이곳에서 70년을 살았죠. 손톱 밑이 까맣도록 일궈놓았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강제 이주당해 중앙아시아에서 또 70년. 그야말로 이들의 삶은 유랑과 이주의 연속이었습니다. 잔인한 일본과 러시아의 틈새에서 조국을 잃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서름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눈물 대신 주먹을 쥐었고 삶 대신 죽음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분들의 역사가 남아있는 박물관을 보며 우리 세대의 숙제를 생각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3.1운동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러시아라든가 이제 북한도 이 지역은 그 이전부터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라든가 3.1운동 이전에는 대한국민의회 수립이라든가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이렇게 움직였던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수리스크에서 노보니콜스크를 향하여 20여 분. 우린 4월 참변 추모비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여름 실록으로 시원한 풍경 구경도 접고 모두들 단잠에 빠져들고 짧은 시간에 많은 유적지를 담아가려니 계속되는 강행군에 다들 피곤했었나 봅니다. 어느새 도착한 4월 참변 추모비는 한여름 우거진 나무숲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그 일본군의 대공습, 공격과 또 그 요인 체포 사례가 벌어지는 것이 이 4월 참변이라고 그러는데. 백군과 연합한 일본이 적군에게 대패하자 보복으로 가장 먼저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신안촌을 초토화시키고 최재형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을 처형하고 시신마저 유기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그 잠들다가 빨간스키의 영웅들이라고 이제 그 적혀 있는 거고요. 요거 밑에 이제 숫자는 그 1920년 그 4월 5일을 나타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전체 내용을 번역을 하면요, 주제시 여기에 잠들어 있다, 빨간스키의 영웅들.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하룻밤에 수백 명을 학살한 4월 참변. 열사들의 유해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는데 전범국은 사과가 없습니다. 조국의 소식을 들으려면 달려와야 했던 곳. 독립운동가들이 자금이며 무기를 구할 수 있었던 곳. 바로 그 신안촌의 흔적이 사라진 우수리스크. 폐허가 된 풍경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디에 터전을 잡던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던 우리는 그런 민족이었죠. 일제로부터 우리말도 글도 정신까지 빼앗기며 내선일체를 강요받았던 식민지 시절. 사제를 털어 민족학교를 세우고 우리말과 정신을 잊지 말라고 가르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뿌질로프카촌 청년학교도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임시정부 교통부 총장을 맡은 문창범 선생이 세우고 카프 작가 조명희 선생이 교편을 잡았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세웠을 텐데 관리한 흔적 없이 겨우 골격만 남아있는 건물벽엔 부동산의 매매 공고까지 붙어 있어 보는 순간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한여름의 푸름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우수리스크 들판. 수이풍강 언덕을 향해 놓여진 2차선 도로를 달려가면 우리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이상설 선생의 유업이. 우리 일동 묵념 먼저 하고 우리 저 박사님 설명 듣도록 하죠. 일동 묵념.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니 어찌 고운인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우고 그 재도 바다에 날린 후 제사도 지내지 말라. 서리빨 같은 유언을 남긴 채 눈을 감은 이상설 선생. 그 통안의 유언을 지난 2001년 광복회와 고려학술재단이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비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역사의 길과 현실의 길이 있습니다. 현실에 순응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호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현실의 길을 거부하고 역사의 길을 걸음으로써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바로 이 역사의 길을 걸은 이 고난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앞길을 밝혀주고 또 후세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꿈엔들 잊었겠는가. 돌아갈 수 없는 조국. 그 울분을 안고 수이풍 강물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곳은 옛 발해의 땅입니다. 발해의 특산품이 말이었다더니 정말 길가에서 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드넓게 펼쳐진 대지가 천년 전에는 전부 우리 민족의 영토였답니다. 긴 세월 속의 발해의 옛 성터는 나무와 풀에 묻혀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드넓은 초원과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우린 어느덧 기마민족의 기상을 떨쳤던 천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요 안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서는 잘 못 느끼시는데 좀 더 내려오시면 여기 일대 전체를 도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수리스크 시내에 있는 고려인 사범학교 건물. 1918년 당시 한인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전로 한족 중앙총회에서 건립하였는데요. 1937년 한인 강제 이주로 폐교될 때까지 10년 동안 240여 명의 교원을 배출해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건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학령 고려인 전문학교. 이 고려인 산업학교가 그동안 이 고려인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이게 이제 1918년에 시작돼서 26년을 이제 기점으로 바뀌고 36년까지 11년 동안 하던 이 역할을 받아서 브라디보톡은 이제 1931년에 이 이제 고등과정이 블라디보톡 처음 형성되고. 비록 남의 땅이지만 100년을 쓸 수 있도록 학교 하나도 그렇게 튼튼하게 짓고 고향으로 여기며 이곳에 뿌리를 내리며 살려고 했을 텐데 운명은 이들에게 가혹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라디오 터널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때 지도 나눠드린 거 들고 내리십시오.
1937년 8월 21일 스탈린은 고려인들을 이곳 라즈돌노의 역에 집결시키고 시베리아 수송 열차에 태워 강제로 황무지였던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원주민 용어로 원주민이 이 지역에는 이제 나나이족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나나이족. 이 지도는 뭐 강제 이주 한참 전에 만들어진 지도지만은 이 지도를 보면 왜 우리 이 연해주 한인들이 이 라즈돌리노역에서 강제 이주를 당했는가 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과 연합하여 일본과 백군에 대항해 함께 싸웠고 황무지 연해주를 기름진 옥토로 가꿔 채소와 곡식을 공급해줬는데 혁명에 성공한 스탈린은 고려인들을 사지로 내쫓았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해 40여일을 달리다 한겨울 황량한 사막에 내려놨다고 합니다. 18만 고려인들은 맨손으로 땅을 파 토굴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나야만 했습니다. 연해주의 강제 이주는 딱 이것만이 이제 되는 건 아니죠. 브라디보스톡에도 있고 하바rovsk도 있습니다. 브라디보스톡에도 이제 대총리 옆에 가면은 찌오켄스케라는 데가 있는데 강제 이주 브라디보스톡 쪽 강제 이주는 거기서 형성돼 있고 하바rovsk에서도 이제 강제 이주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많은 고려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이제 바로 연추와 이 추풍사사, 연추사사 이 일대이기 때문에 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강제 이주당한 곳입니다. 책에서 라즈돌리의 역에서 봤을 때는 그냥 스쳐가듯이 봤는데 이렇게 대인원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새로운 역사 지식을 알고 이 역을 다시 보니까 좀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유난히 풍년이 들어 기뻐했던 그해 노랗게 익은 알곡을 보니 쫓겨나는 처지가 너무도 서러워 또 그렇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맨몸으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의 관계는 적대 관계이었다가 국경을 폐쇄한 그들이 살아온 길 우리 이제 기억이라도 해주자. 미안하고 아픈 마음을 우린 그렇게 대신했습니다. 주요 열감들을 따라 지난 춘천반과 다른 과정을 거쳐온 부대 리언군 블라디보스토크의 활기찬 해안 풍경이 펼쳐지는 아르바트 거리. 마치 망각의 강을 건넌 듯 그 옛날 혼돈의 시간들은 찾아볼 수 없이 도시의 풍경은 평화롭고 자유로워 보였는데요. 아르바트 거리에서 특별한 유적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최재영 선생의 블라디보스토크 생가죠. 우수리스크로 이전하기 전 1919년까지 살았던 곳인데 다행히 비교적 잘 보존되어 한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자매 결연 도시 기념공원을 가보았는데요. 그곳엔 한러 우호 150주년 기념비도 있었습니다. 신안초는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가능하게 한 심장부입니다. 1911년 처음으로 한일합병 반대운동을 벌였고 3.1운동 1주년에는 입구에 독립문을 세우고 태극기를 개항하며 항일투쟁을 해온 조선인 자치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념비만 남아있습니다. 성명약, 권역대 결성, 그다음에 13도 우군 창설 등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의지를 불태웠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99년에는 1999년. 요 파밍
한국, 북한, 고려인, 해외 동포 모두 한민족이라는 뜻으로 세워진 비석이라는데 우리 정말 그렇게 함께하면 안 될까요? 신안촌 기념비가 세워진 곳인데요. 저 세 개의 돌이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기둥마다 남한 동포, 북한 동포, 그리고 제외 동포, 그리고 연해주, 한반도, 상해 그렇게 임시정부가 세워진 곳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라고 해서 임시정부의 활동 지역만 다닌 게 아니고 독립운동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극동 러시아 지역으로 특별히 정하게 된 까닭은 내년에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면서 이 지역이 아니었으면 최초의 애초의 독립운동 활동가들이 은신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독립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할 수 있었음으로 해서 임시정부도 생길 수가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지역을 정하게 됐고 또 이 지역에 와서 학생들이 우리 고려인들의 고난이 많았던 삶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숙제를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 거리 EA 번지. 이곳이 옛 신안촌이었음을 유일하게 입증해준 주소판. 지난 1992년 집 벽면에 옛 주소판을 그대로 보존했던 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도에도 남아 있어요. 러시아인 집주인이 집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원형을 본딴 주소판을 집 앞에 붙여줬다고 합니다. 간판만 달려 있겠지 해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여기 집원에도 서울스카야 드바로 아직도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에도 남아 있어요. 저기가 원래 현대 호텔이었다가 롯데로 바뀌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중앙광장 건너편, 극동 시베리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르셰니예프 연해주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마침 운 좋게도 발해 유적 특별전을 하고 있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불렸던 발해의 별칭은 앞에 큰 내자를 붙여 대진국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화려한 왕조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세운 그 작은 나라가 그처럼 번성할 수 있었다니. 작지만 매운,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의 기질이 이미 1000년 전부터 내려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해동성국 발해의 유적을 보며 아픈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우리의 강인한 뿌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독수리 전망대. 블라디보스토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독수리 전망대입니다. 누구나 꼭 사진 한 장은 찍고 간다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관광 명소. 우리는 지난 며칠 저 아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역사의 상처와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풍경에 묻혀져 보이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전경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짊어지고 나갈 치유의 시간들, 그리고 평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약속으로, 그렇게 말이죠. Счастливый
지난 5일간의 블라디보스토크 답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른 도시로 출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출발지 블라디보스토크역. 인솔자들은 많은 인원을 챙겨야 하니 챙길 것도 한 짐이지만 우리 단원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탈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탑승 30분 전부터 티켓과 여권을 확인하고 우리가 타야 하는 것은 밤 9시에 출발하는 야간 열차. 송편지. 감사합니다. 한여름 백야 때문에 대낮같이 환했다가 한참을 달려서야 땅거미 지는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상하이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그래도 대한독립 항일전쟁 중에 정말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라 이곳만한 곳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 민족 동포들도 있었고 또한 그리고 그에 상하는 독립운동가들도 같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또 정말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조국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동맹회인데 그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꿈도 꿀 수도 없고 일반 사람이 보통 해낼 수가 없는 일인데 정말 그거를 이행하셨고 그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면서 좀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한인촌 개척리에 있던 그 세 개의 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같이 동행하신 이만열 교수님께서도 건립하는데 참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당사자와 같이 와서 또 본다는 게 또 느낌이 새로웠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세웠을 때는 어떤 의미를 따로 부여를 하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한번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부여해보게 되는. 독립운동가는 제가 작년에도 답사단을 했었는데 그때 외워가지고 또 이번 기수 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답사단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자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이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신 분들을 좀 기리고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뜻깊고 또 부를 때마다 되게 울림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아침 8시 40분. 기차로 밤새 달려서 우리가 도착한 곳은 북동의 군사도시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의 첫 인상이 마치 심장 소리가 쿵쿵 들릴 것처럼 활기찬 도시였다면 이곳 하바롭스크는 차분하고 세련되게 아주 천천히 변화해온 안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기차 역사를 보아도 웅장하기까지 한 블라디보스토크와는 확실히 달랐는데요. 파스텔 톤으로 단장한 역사를 뒤로하고 광장으로 나서니 이곳을 발견한 탐험가 하바로프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가들, 러시아에서 개척하고 탐험자들인데 탐험자들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고 그럼 이제 탐험가들은 그들을 죽이고 좀 동화되는 사람들 여러분이 혹시 이 7일의 개척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몰로카의 치카 전투 현장을 가는데 거기 가시면은 지금 거기 가서 한 보름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목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조심을. 이곳 하바롭스크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근거지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안타깝게도 이념의 잣대로 오랜 시간 그 행적이 묻혀 있었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치열한 내전이 진행되던 1920년대
볼셰비키 혁명군과 손잡고 일본이 속해 있던 백군파와 맞서며 항일투쟁을 펼쳤는데요. 당시 백군파에게 처형당한 빨치산 희생자 추모 기념비가 세워진 죽음의 계곡. 비문에는 소비에트 권력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한인 최초 볼셰비키 간부였던 김 알렉산드라도 이곳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시신이 그냥 또 초기 항일운동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잊혀진 이 항일운동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분이 신대한군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 독립을 걱정한 이들의 삶. 역사가 이들을 이념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건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처형되시고 나서 그 바로 뒤에 있는 아무르강에 이제 시신을 버렸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그 좀 많이 활동하셨던 김 알렉산드라 그분도 처형되시다고 하셔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근데 여기에 그 김 알렉산드라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느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힘없는 나라는 주권을 잃고 식민지 국민들은 어디에서든 희생양이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 거리에 있는 하바롭스크 시립 공동묘지. 잔인한 역사의 순환 속에 죄 없이 희생당한 수천 명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묘소 입구. 우리를 맞이한 것은 러시아 정교회를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의 작은 기도실이었습니다. 러시아 이 건물을 이제 러시아 차후에 러시아 당국에서 추모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1930년대에 스탈린에 의해 억울하게 처형당한 4,300여 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기도실. 희생자 속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조명희 선생님 얼굴과 이 설명이 담긴 돌로 된 큰 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왔을 때부터는 이제 비석이 사라지고 최근 몇 년 전은 이 비석 대신 그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들이 4,000명 정도의 명단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조명희 선생님 이름은 있고 이제 당시 희생된 많은 이제 소설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조명희 선생님 묘역이나 그 당시의 구조물들은 지금 다 사라진 걸로.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아버지, 소설 낙동강의 작가 조명희. 그 역시 스탈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했습니다. 1937년 스탈린 정권은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킬 목적으로 미리 고려인 지도급 인사 2,500명을 체포했는데 그 과정에 조명희 선생도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김갱섭, 그리고 김진, 김도훈, 김영순, 김영운 적혀 있고요. 이쪽에 이 꽃이 이거는 고관 뭐 이렇게 하는데 고관 뭐. 김 알렉산드리아 거기도 원래 몇 판 있습니다. 얼굴 그 판이 근데 그 판도 없어지고. 오래도 그렇지. 스탈린에 의해 숙청당한 사람과 강제 이주와 관련해 희생된 사람들이 묻혀 있는 이곳에 조명희 작가의 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표지석이 사라지고 묘지의 위치도 불분명해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며칠간의 답사를 통해 유적지가 훼손되고 흔적이 사라진 것을 목격했던 우리는 답답한 마음이 자꾸 깊어만 갔습니다. 볼로차예프카 전투는 러시아 혁명군이 하바롭스크를 해방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전투였는데요. 한인 빨치산 고려혁명 의용군대도 12명이나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본군이 가담된 백군과 싸우는 것이 조국의 독립과 직결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인 빨치산들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온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한인빨치산을 기린다기보다는 이 러시아의 그 민족개방투쟁과 조선인 민족개방투쟁가들과 이제 서로 제휴를 통해서 척결하고자 의지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 특히 하바롭스에서 많이 느끼는 것은 이 연해주 쪽에서는 초기 독립운동과 이제 민족운동이 많이 그 처형되면 이쪽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과 이 조선의 그 식민지를 어떻게 이제 그 해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시베리아 내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문제인데 여기도 왜 독립군들이 참여했는가에 그 질문한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때문에 공동의 목표 아래 공동 정선을 만든 거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실천을 통해서 이 일본이란 나라 일본 제국주의를 이쪽에 축출해내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이 식민지 상황 그거조차도 이렇게 극복될 것이라는 어떤 희망과 믿음. 적군은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혁명 세력인 조선은 어느 쪽에 이제 더 방점을 찍고 국제적 정세를 몰랐는데 이렇게 또 알게 돼가지고 더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 무엇보다 러시아는 정말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참 우리 독립과도 정말 연관이 깊고 그리고 꼭 먼 나라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바롭스크 사회주의 항일투쟁의 핵심 인물이 조선인 최초의 볼셰비키 간부였던 김 알렉산드라입니다. 아무르스카야로 22번지. 그곳엔 하바롭스크 소비에트 인민위원인 김 알렉산드라가 이 건물에서 일했고 1918년 영웅적으로 죽었다라는 글씨가 쓰여진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거리고 이 지역 한 중심부에 있는 이 건물이 소비에트 외무위원 김 알렉산드라가 외무위원과 당비에서 활동하고 보하고 있는 여자가 그 폭파 세계운동 폭파에 참여해서 복습을 바치고 그런 또 다음 장소는 한인사회단 창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알렉산드라는 이곳에서 외무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 외벽에 얼굴 부조상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되었고 의류 매장으로 바뀌었지만 다행히 러시아 당국이 보호 건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인사회당 창당대회를 열었던 곳을 찾았는데 공사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일제의 제국주의에서 식민조국을 구하겠노라 결의하며 만든 한인사회당. 김 알렉산드라가 산파 역할을 해서 세운 정당. 그들은 왜 사회주의를 통해 독립을 꿈꿨을까요? 러시아 혁명군은 제국주의에 핍박받는 약소민족의 해방을 내세웠고 독립운동가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독립의 열망으로 창당한 사회당은 3년 만에 없어지고 그 짧은 명운처럼 그들의 흔적마저 지금은 한국의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 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들은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는데 우린 그 역사의 한 자락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그리고 하바롭스크까지.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일정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르강 선착장. 100년의 시간을 돌아보았던 대장정의 마침표를 이곳 아무르강에서 찍으려 합니다. 하바롭스크의 젖줄 아무르강이 눈앞에 펼쳐지는 선착장. 이제 곧 시작될 우리들의 항해. 그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과는 또 다른 세상으로의 항해가 될 것입니다. 강물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강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생명체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는 희생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몰랐었던 혹은 잊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죽는가를 더 고민했던 그들을 보며 오직 어떻게 살아가는가만 고민해온 우리가 자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을 알리는 해단식. 조별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린 서로의 가슴 속에 따뜻함이 차올라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온 이력들이 서로 달랐던 낯선 얼굴들. 같은 곳을 보고 느끼고 걸으며 끈끈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처한다.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대한민국의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를 뻔뻔스런 거짓말을 내 대한민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를 건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라고. 아니요,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기억이 또 내일 역사가 될 것입니다.